지리산에서 단풍을 촬영하던 중 불법 약초꾼들에게 쫓기다. 절벽에서 떨어진 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공포에 떨던 순간 그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저체온증입니다. 빨리 조치해야 해요. 한국산학구조대 강민호 팀장과 박지영 간호사. 그들은 단순히 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드론과 전통 지혜,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까지 어우러진 기적적인 구조 과정을 통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고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깨뜨린 사람들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거리는 멀지만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감동적인 구조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밀러입니다. 미국 오리건에서 온 환경학과 학생이죠.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을 직접 보고 싶어서 이번 여행을 계획했어요. 어릴 때부터 동양의 자연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어요. 길을 물어보면 스마트폰까지 꺼내서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따뜻함이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았습니다. 지리산에 도착한 순간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잎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그림 같았거든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색감이었습니다. 특히 오후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들을 찍으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지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나요?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인적이 드문 협곡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단풍이 유독 선명해 보였어요. 마치 자연이 저만을 위해 준비한 무대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한참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다른 등산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이상했죠. 뭔가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어라서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돌아보니 서너 명의 남자들이 큰 자루를 메고 있었습니다. 등산 장비 같지 않은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시선이 제 카메라에 꽂혀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을 제가 사진에 담아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얼굴 표정이 점점 험악해지는 게 보였어요. 한 남자가 손짓을 하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제 카메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모습이 찍힌 걸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카메라를 줄 수 없었습니다. 이 여행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혼자 온 외국인 여성인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도망뿐이었습니다. 카메라를 꽉 움켜쥐고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그들도 저를 따라 뛰고 있었어요. 공포가 온몸을 휩쌌습니다. 이런 상황은 영화에서나 봤는데 제가 직접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한국이 이렇게 무서운 곳일 줄 몰랐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평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게 후회됐어요. 점점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더 험한 길로 접어들었죠. 돌이켜보면 그게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산길이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발밑의 낙엽들이 미끄러웠어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발밑에 돌이 굴러가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 안 되라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절벽이었던 거죠. 아름다운 풍경을 찍으려던 곳이 제게는 죽음의 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저를 내려다보는 남자들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강한 충격이 오면서 의식이 사라졌어요. 한국에 와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려던 여행이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차가운 바위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던 제 모습을 상상하니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낙엽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가을 단풍과 섞인 붉은 색깔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겠죠. 구조대에서는 즉시 드론을 투입했답니다. 최신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었어요. 한국의 구조 시스템이 이렇게 첨단화되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금세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따라 날씨가 급변했어요. 갑자기 몰아친 폭풍우가 모든 걸 방해했습니다. 드론의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전파 간섭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마치 자연이 저를 숨기려는 것 같았죠. 강민호 팀장님은 점점 초조해졌답니다. 열화상 감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구름이 너무 낮게 깔려서 온도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박지연 간호사님이 중얼거렸다고 해요. 머리 외상에 저체온증까지 겹치면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요. 특히 외국인이라 한국 산악 환경에 적응이 안 되어 있어서 더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혜성 스님이 나타났어요. 지리산에서 오랫동안 수행해온 분이셨죠. 스님은 구조대의 상황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바람의 방향과 구름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스님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계셨어요. 몇 년 전 자신의 제자가 비슷한 날씨에 조난을 당했던 일 말이에요. 그때는 구조에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수행자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던 거죠. 스님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자연의 무서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바람의 패턴과 구름의 움직임은 매우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스님은 이번에는 달랐어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구조대와 공유하기로 결심했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누군가를 구하는 일에 나서기로 한 거죠. 스님이 강민호 팀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날씨 패턴일 때는 계곡 아래쪽이 아니라 중간 지점의 바위 틈새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바람이 회오리치면서 떨어진 사람을 그쪽으로 밀어낸다는 거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과학 장비보다 경험에 의존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첨단 드론으로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민호 팀장님은 결단을 내렸어요. 과학 기술과 전통 지혜를 결합해 보기로 한 거죠. 한국만의 독특한 구조 방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양의 첨단 장비와 동양의 자연 관찰법이 만나는 거였어요. 스님은 자신의 과거 상처를 공동체를 위해 활용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뛰어넘어서 더 큰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정신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인간들이 힘을 합치고 있었어요. 과학과 전통,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 사이 저는 차가운 바위 위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강민호 팀장님은 혜성 스님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과학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드론의 탐색 경로를 완전히 바꿔서 스님이 제시한 지점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스님은 바위의 결과 바람의 흐름을 읽고 계셨어요. 수십 년간 이 산에서 살아온 경험이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직감을 만들어낸 거죠. 현대, 과학과 전통지혜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드론을 날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협곡 중간 지점의 바위 틈새에서 희미한 열신호가 포착된 거였습니다. 너무 약해서 처음엔 동물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신호의 크기와 모양을 분석해보니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강민호 팀장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답니다. 드디어 저를 찾은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지연 간호사님은 즉시 응급처치 준비에 들어갔어요. 저체온증 환자를 위한 모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핫팩부터 보온 담요까지 빠짐없이 챙겼죠. 한국의 의료진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간호사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영어 회화 문장도 미리 준비했답니다. 의식이 있을 경우 환자와 소통해야 하니까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였죠. 드론이 더 가까이 접근하면서 신호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사람의 체온과 일치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거든요. 혜성 스님은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계셨답니다.
과거에 구하지 못했던 제자를 생각하면서 이번엔 꼭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자신의 지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원했습니다. 강민호 팀장님이 드론 조종사에게 지시했어요. 더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라고요. 바람이 거세서 위험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드론의 카메라가 마침내 제 모습을 포착했어요. 바위 틈새에 쓰러져 있는 여성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붉은 머리카락이 바위에 흩어져 있었고 옷은 이미 젖어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적어도 찾기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커졌어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박지연 간호사님이 화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가슴의 움직임을 통해 호흡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미약하지만 호흡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으로 인한 저체온증이 진행되고 있을 게 분명했거든요. 머리 외상도 걱정됐어요. 뇌출혈이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됐습니다. 강민호 팀장님은 즉시 로프 하강 준비를 지시했어요. 직접 내려가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 처치를 해야 했습니다. 헬기 착륙은 불가능한 지형이었거든요. 한국의 구조 시스템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첨단 장비와 숙련된 기술, 그리고 전통적 지혜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 방식이었습니다. 박지연 간호사님도 함께 하강할 준비를 했어요. 현장에서 즉시 의료 처치를 해야 환자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었거든요. 의료진과 구조대의 완벽한 연계 시스템이었습니다. 혜성 스님은 지상에서 기상 상황을 계속 관찰하며 조언을 해주셨어요. 바람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구조대에 알려주셨거든요.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살아온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드론이 제 주변을 맴돌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어요. 한국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도 잃지 않은 거죠. 저는 그 순간에도 차가운 바위 위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강민호 팀장님이 로프를 타고 저에게 내려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착지하셨답니다. 수년간 쌓인 경험과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제 상태를 확인한 강민호 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해요. 옷이 완전히 젖어 있었고 체온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손끝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였어요. 다행히 대량 출혈은 아니었지만 뇌진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 팀장님은 즉시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제게 덮어주셨어요. 그 순간의 따뜻함을 지금도 기억해요. 의식은 흐릿했지만 누군가의 체온이 전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 사람의 마음씨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연 간호사님도 곧이어 내려오셨어요. 의료장비가 든 가방을 메고 로프를 타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다고 해요. 여성이면서도 이런 위험한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간호사님은 즉시 제 활력 징후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맥박을 재고 체온을 측정했습니다. 예상대로 심각한 저체온 상태였어요. 정상 체온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핫팩을 겨드랑이와 목 부분에 대주셨어요. 한국의 응급처치 프로토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보온 담요로 제 몸을 감싸주셨습니다. 은박 재질의 담요가 체온 손실을 막아줬어요. 차가운 바위와 제 몸 사이에 방수포도 깔아주셨죠.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의식이 살짝 돌아왔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 두 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위해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와서 도와주고 있다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지연 간호사님이 제게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살려달라고요. 한국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요. 강민호 팀장님과 박지연 간호사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욱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계속했습니다.
간호사님이 제 머리 상처를 확인하셨어요. 거즈로 지혈하고 소독약을 발라주셨습니다. 모든 처치가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강민호 팀장님은 헬기와 무전으로 연락하며 이송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이 지형에서는 헬기 착륙이 불가능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 제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핫팩과 담요 덕분이었죠. 한국의 구조 장비가 얼마나 우수한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지연 간호사님이 계속 제 상태를 모니터링 하셨어요. 맥박과 호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찰이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핵심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의식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고마움이 밀려왔어요.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차가운 바위 위에서 홀로 숨을 거뒀을 겁니다. 강민호 팀장님과 박지연 간호사님은 제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위험한 절벽에서 자신들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오직 저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런 희생정신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싶어요. 낯선 외국인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강민호 팀장님이 헬기 조종사와 무전으로 연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강풍과 험한 지형 때문에 헬기 착륙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바람이 점점 더 거세졌어요. 나뭇가지들이 휘청거리고 있었고 바위에서 떨어지는 낙석 소리도 들렸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첨단 장비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박지연 간호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상태는 안정됐지만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지 않으면 언제 악화될지 모르거든요. 머리 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산 아래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들거 릴레이로 저를 안전한 곳까지 운반하겠다는 거였죠.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위험한 산길을 올라와서 낯선 외국인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니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웃도 잘 모르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자란 제게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강민호 팀장님은 즉시 들것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척추 손상 여부도 조심스럽게 점검했습니다. 박지연 간호사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러 온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마 후 정말로 마을 주민들이 나타났어요. 할아버지부터 젊은 남성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전등과 등불을 들고 험한 산길을 올라온 거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한국어를 몰라서 대화는 할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겨지는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여러 명이 함께 저를 들어 올리는데 아무도 투덜거리거나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어요. 산길을 내려가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앞사람이 등불로 길을 비춰주고 뒷사람이 들것을 안정시켜주는 식으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한국 사람들의 협동, 정신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험한 바위길에서 들것이 흔들릴 때마다 주민들이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제가 다치지 않도록 자신들이 더 힘들어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뒀습니다. 중간에 특히 가파른 구간이 나왔어요.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른 마을 주민들도 달려온 거였죠. 이런 자발적 참여 정신이 정말 대단했어요. 할머니들도 계셨어요. 직접 들것을 들 수는 없었지만 물과 간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등불들이 산길을 따라 길게 이어진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마치 희망의 불빛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젊은 남성들이 교대로 들것을 맡았어요. 지치면 바로 다음 사람이 받아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협력이었어요. 저는 들것에 누워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죽을 뻔했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있다니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박지연 간호사님이 계속 제 옆에서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이동 중에도 의료진이 함께 해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한국의 구조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강민호 팀장님은 앞에서 길을 안내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전문 구조대원과 일반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나서서 한 외국인을 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첨단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사람들의 연대로 풀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기계보다 더 강한 건 결국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들것에서 내려진 순간 따뜻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어요. 산사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 큰 가마솥이 끓고 있었고 할머니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혜성 스님이 다가오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전통적인 온열 요법을 병행하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현대, 의학과 전통 지혜를 함께 활용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치료법이었죠. 가마솥에서 나는 김이 온몸을 감싸주었어요.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이 정성스럽게 우린 약초, 우린 물이었어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경직됐던 근육들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 간호사님이 제 체온을 다시 측정했어요. 놀랍게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응급처치와 전통요법의 조화가 이런 효과를 낸 거였죠. 할머니 한 분이 따뜻한 수건을 가져다 주셨어요. 약초 우린 물에 적신 수건으로 제 손과 발을 감싸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길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오랜 세월 쌓인 지혜와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걸까요? 강민호 팀장님은 구급차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산사까지 구급차가 올라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전문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다행히 산사까지 올라오는 길이 있었어요. 좁긴 하지만 구급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한국의 도로 인프라가 이런 곳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얼마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속 깊은 곳까지 의료 서비스가 닿는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미국의 시골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성이었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내려와서 제 상태를 점검했어요. 전문적인 검사, 장비로 뇌진탕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뇌 손상은 없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CT 촬영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구급차에 오르기 전 저는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박지연 간호사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영어로 번역해서 전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자 주민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라고요. 박지연 간호사님이 한국어로 번역해 주셨어요. 주민들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눈물을 훔치기도 하셨어요. 강민호 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서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혜성 스님이 다가와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박지연 간호사님이 통역해 주시길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구급차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등불을 든 마을 주민들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주민들도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이별의 순간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구급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의료 장비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산사마을에 있었어요. 그곳의 따뜻함과 정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제 상태를 모니터링 하셨어요. 혈압과 맥박이 안정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전통 요법과 현대 의학의 조화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박지연 간호사님도 함께 병원으로 가주셨어요.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시는 모습에 또 다시 감동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의료진이 있는 나라에서 다친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제가 이렇게 살아서 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나라였어요. 이런 경험을 한 외국인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번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간호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신기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제 구조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실 텔레비전을 켜보니 정말로 제 이야기가 방송되고 있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드론 영상과 함께 구조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었죠. 화면에는 강민호 팀장님과 박지연 간호사님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전문적이면서도 겸손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성 스님의 모습도 화면에 나왔어요. 전통지혜가 현대 구조 작업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과학과 전통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말씀하시길 사람의 생명 앞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번 구조를 한국형 재난 대응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 지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례라는 거였죠. 놀라운 건 이 소식이 미국에까지 전해졌다는 거였어요. 병원 직원이 알려주시길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제 이야기를 다뤘다는 소식이었어요. K구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한국의 구조 시스템을 세계 표준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도 뉴스를 봤다고 하시면서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천사들이 사는 나라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였습니다. 딸의 생명을 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셨고요. 어머니는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딸을 위해 노력해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꼭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친구들로부터도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K-팝이나 K-드라마만 알았던 친구들이 이제는 한국의 구조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환경학과 교수님도 연락을 주셨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사례라는 거였죠.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들어오는 소식들을 접하니 신기했어요. 제가 단순히 구조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이번 사례를 통해 한국의 재난 대응 능력과 공동체 정신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국제구조 전문가들도 주목하고 있었어요. 과학기술과 전통지혜의 결합, 그리고 민관협력 모델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큰 화제가 됐어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이런 공동체 정신을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였죠. 저도 모르게 한국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 셈이었어요. 단순한 관광객으로 왔다가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가 된 거였습니다.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걸까요? 분명한 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모든 분들께 평생 감사할 거예요. 퇴원을 앞두고 생각해보니 이번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소중한 선물 같았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국경을 넘나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퇴원을 앞둔 마지막 날, 제가 한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구조대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강민호 팀장님과 박지연 간호사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구조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벽면에는 각국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외국인들이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한국의 구조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 팀장님은 여전히 겸손하셨어요. 저를 구한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한국 구조대의 진정한 힘이라고 느꼈어요. 박지연 간호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의료진으로서 환자가 완치되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서 꽃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모든 분들과 이 아름다운 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혜성 스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안전한 등산로를 안내해 주시면서 산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리산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적 고향 같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상에 올라서니 숨이 멎을 것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얼마 전 죽을 뻔했던 곳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요. 인생의 절망과 희망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얀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바쳤습니다. 저를 구해준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요.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요. 제가 경험한 따뜻함과 감동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국 후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공동체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친구들이 한국 유학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도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인지 증언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씨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한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제 경험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댓글에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겠다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환경학과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연구 논문도 준비하고 있어요. 과학기술과 전통지혜의 융합, 그리고 시민 참여 모델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이 연구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 홍보대사 역할을 공식적으로 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기꺼이 수락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국제구조학회에서도 발표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형 구조 모델의 우수성을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친구들과 가족들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모님은 올해 안에 꼭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구해준 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동기들 중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제 경험이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되었어요.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우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도 결국 그때의 경험 덕분이에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국에서 만난 분들을 생각해요. 강민호 팀장님, 박지연 간호사님, 혜성 스님,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나라가 됐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그 따뜻함과 연대 정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그때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갈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곧 국가의 명예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가치관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클레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지혜가 만나고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하나 되어 한 생명을 구해내는 모습 말이에요.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람의 생명 앞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 아닐까요? 클레어처럼 한국의 따뜻함을 경험한 외국인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경험하신 한국인의 따뜻함이나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전해진 작은 친절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함께 이야기해봐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